진짜? 진짜 영양가 하나도 없다 진짜. 진짜 뭔데 말이야? 그냥 내가 무식해서 내가 그냥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승규야. 거야. 대화 속에서 탄수화물 단백질치라고 분리해내. 그래. 탄수화물 4g당 아 2g당 4kcal이고 단백질 1g당 4kcal이고 지방은 어, 1g당 그럼 9kcal. kg이니까 그거 해갖고 영양가가 몇 kcal인지 계산해. 아, 0kcal. 계속 외우라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확실히. 나 기술가 좀 시험 마킹 실수했는데 괜찮아 A야. 나도 얘기야. 응진아 영어가 몇 점이라고? 승진이 왜 A도 있어? 승진아 영어가 몇 점이야? 영어로 좀몇 개고. 이겼나? 응진아 영어가? 작년에 얼마나 승진이가 A도 있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알거든. 야, 자, 우리 지난번에 다 했고, 자, 첫 번째 어디까지 했니? 저희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자, 오늘 열심히 수업을 들어봅시다. 이 다음 프린트는 돌림 힘이 나올 거야. 돌림과 물질 통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 마치고 있다. 그동안 되게 황당한 일을 겪었다. 네? 뭔지 아니? 왜요? 아니요. 막 하다 보니까 옛날에 다 천명돼 있었어. 근데 모르고 똑같은 거 꽂혔어. 화살해줬어. 어? 대판까지 하자. 다들 아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여기 오기 전에 1년 전에 치다가 바꿔갖고 손 놓고 있었던 거거든. 어디까지 쳤는지 몰랐었는데 오늘 그 폴더를 발견했어. 대박.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이 아니야. 그때 보니까 와 정성스럽게 그림도 다 한글과 다 그렸더라. 와. 나중에 보면 이제 까무라치더라. 상물 선생님이 까무라치셨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는지. 근데 하도 심심할 때마다 뭐니 커피숍 가고 거기서 풀어놓고 계속 쳤댔는데 학원에 들어가 와 제발. 승진아. 진짜 말에 영양가가. 얘는 말을 무기형으로 내뱉고 있다. 자, 부영양소는 영양가가 없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과학도 배우는데 되게 중요한 시기야. 입시도 중요한데 지금 모든 배우는 것들이 과학도 들어가서 내신에 활용되는 것들이야. 진짜 지금 과학도 1학년 선배들하고 니네하고 만나게 해주고 싶어. 왠지 아니? 걔들이 너네들한테 해줄 말이 무지 많아. 좀 제발 열심히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여기가 그 선배들한테 그래. 네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지 봐라. 얘기해줄 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 진짜 중요한 시기야. 중학교 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체계를 안 갖춰놓으면 과거 가서 진짜 걸음이 된다. 걸음을 느껴봐야 돼. 가면 어떻게 되겠지 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가면 진짜 틀림없이 걸음이 돼. 진짜 중학교 때 찡찡하게 잘하던 애들도 가서 후들리는 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장군에서는 내신만 기초가 되면 과학고는 다 붙여줘.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공부하는 게 문제지. 어떤 아이들은 진짜 막 붙여놓고도 미안해. 아이고 걸음 또 만들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은 진짜 열심히 해. 과학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과학고에도 대신 잘해서 어느 학교 무슨 과 가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과까지도 정해야돼요. 과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전기전자 기계. 나머지는 꽝이야. 군대도. 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유망한 데가 전기전자지. 반도체 관련. 반도체는 아니어도 전기전자 가면 다 반도체 회사 가.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기계과.
기계과 졸업하면 90% 이상이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인천과학부에서 현대자동차 연구원 하는 선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할 생각들을 제발 가져주세요. 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힘들을 대충 훑어봤어. 그치? 대충 훑어봤어. 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오늘 발견했더니 이거 쳐놓은 게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쳐놨는데. 안타깝다. 자,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연계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네 가지가 있어. 중력, 전자기력, 전자기력, 강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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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가지 힘일까라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장력은 없나요? 장력 기본 힘이 아니에요. 마찰력 없나요? 기본 힘이 아니에요. 부력 없나요? 부력도 기본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을 이야기할 수 있대. 자, 이 중에 첫 번째, 자, 어떤 힘을 볼까요? 중력을. 자, 만력 또는 중력이라는 힘을 이야기해 보죠. 자, 옛날에는 만유 인력만 썼고요. 최근 연도에는 중력과 같다라고 썼는데 다시 중력을 구분해 주기 시작했어. 중력은 아주 옛날 개념으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거든. 다시 그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 지금은 돌아가는 중이야. 자, 그러면 만유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지? 뉴턴이야. 자, 뉴턴은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 우주 공간에 이 만유력의 원래 이름이 만유력 법칙의 이름이 어떤 법칙이냐면 영어로 The Law of Universal Gravitational Force야. 유니버셜 뭐지? 우주이. 그래서 꼭 써줘야 돼. 자, 우주 공간에 모든 물체들 사이는 질량의 고백이에요. 질량의 고백이라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이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해? 만유 인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질량이 라지 M 쓸까? M1M 쓸까? 라지 M이라고 썼구나 책에. 여기에 스몰 M의 물체가 있습니다. 또 질량은 주는 대로 써주면 되니까. 이들 사이의 거리는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다. 얼마큼 떨어져 있다고? 얼마큼. 자, 그러면 이때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항상 인력만 나타나지. 그래서 이름에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 있어. 이런 힘이 작용한다. 이 힘의 크기는 F는 G 곱하기 G는 상수야. 비례상수.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쓴대. 이때 G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만유 인력 상수 또는 중력 상수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 값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고 나와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는 오케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게 만유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또 살펴보게 될 텐데 두 번을 할 수 있다면 해드릴게. 왜? 두 번 해갖고 기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구 근처에서의 자, 중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근처에서의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원래대로 그냥 대략적으로 안 하고 좀 면밀하게 해줄게. 자세하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 결론은 또 한 번 더 내려드리겠지만, 자, 엄밀하게 일단 좀 살펴볼게. 경험이니까. 자, 중심에서 자,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높이 h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지구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지. 지구 근처라는 것은 R 값이 h 값보다 매우 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런 근사를 시켜줄 수 있어. F는 일단 G 곱하기 전체 중심에서 중심 거리가 R 플러스 H가 되겠지. R 플러스 H 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어. 자, 이때 이 녀석을 분모를 R 제곱으로 뽑아낼 수 있겠지. R 제곱으로 뽑아내면 1 플러스 R 분의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지. 그렇지. 분모를 분자로 올려볼게.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H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여기서 대기 어디서 이해 안 됐다. 왜 근데 머리 극적거려? 보통 머리 극적거릴 때 이해 안 되는 거지? 뭐가 이해 안 돼? 이해됐어요. 거짓말. 근데요. 정말이야? 네. 승용이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 이해했어. 아니야, 모르는 표정인데. 자, 이때 이항급수라는 걸 소개해 줄게. 앞으로 이 배우는 것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쓰이게 되니까 잘 알아야 돼. 이항급수. 무슨 뜻이야? 항이 몇 개? 2개. 인 i를 급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급수는 뭐야? 어떤 규칙성을 갖고 수를 나열해놓은 거지. 수의 합이야.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요, 1 플러스 근사값이야 이거. 1 플러스 nx 플러스 팩토리얼 알아? 네. 이 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이거 아마 수학 시간에 테일러 곱수 배우신 분들은 테일러 곱수로 전개하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몰라? 원장님 가끔 수업해 주는데 3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n-2 곱하기 x의 세제곱 똔똔똔똔똔 이렇게 계속 나열돼. 규칙성 알겠지? 뭐지? 규칙성 모르겠어? 아니, 알겠어요. 네.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 네. 다음 거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 3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x의 4제곱. 다음 거는? 네네, 얼마나 그렇지. 다 했으니까 말이야. 항의 규칙성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x가 1보다 무지무지 작다라고 해볼게. 나눠봅시다. 자, 이렇다면 얘는 어떻게? 1 플러스 x의 n제곱은 근사적으로 이 차원부터 없애버리는 거야. 1차원까지 차만 작지만 못 없애. 2차원부터 다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nx라고 쓰는데 물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근사법이야. 오케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근사법이야. 가끔가다 2차원까지 쓰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 1차원에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아. 1차원까지 계산했더니 값이 안 나오더래. 그럼 2차원까지 근사식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어버리지?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R분의 H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시할 수 없는 근사에서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우리가 지표면 근처다 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 자,
높이를 얘기하니 약 10km 근처까지 한번 가봐봐. 10km면 상당히 높다, 그지? 에베레스트산이 10km가 안 되잖아. 8,800m밖에 안 되잖아. 8,800 요즘도 좀씩 잘하고 있다고 하지? 8,800 몇십 미터야? 8,800 몇 미터야? 그래서 8,800m보다 좀 더 크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돼, 그거. 그거면은 아마 계산동에서 주한 정도 거리?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돼. 진짜 끼키야, 문학경기장까지. 근데 그걸 높이로 올라가면 되게 힘들겠지. 옆으로 가는 건? 아마 8km 정도는 너네들 같으면 2시간이면 갈 거야. 걸어서. 2시간도 안 걸릴 거야. 선생님이 약 8km를 가장 빨리 가면 1시간 20분 걸을 수 있어. 80분. 옛날에 하도 운동 상태가 부족해갖고 연수동 쪽에 학원이 있었는데 연수동에서 선생님 집까지 걸어 다녔어. 밤에 할 것도 없잖아. 어차피. 걸어오는 술 먹는 시간에 차라리 걸어가자. 많이 걸어왔지. 근데 처음에는 한 2시간 걸려. 나중에는 1시간 20분이면 오더라고. 그럼 세우지. 근데 허리가 나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만뒀어. 그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허리가 나빠져. 왠지 아니? 모르지? 네. 도로를 걸어다니는 허리가 나빠지더라니까. 여기가 인도로 걸어다닐 거 아니야? 내가 차가 아니니까. 그러면 인도가 이렇게 돼 있어. 평지여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왜? 빗물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한참 걷다 보면 허리가 아파. 다리가 길이가 안 맞는 거야. 그럼 귀찮지만 건너편 도로로 건너. 또 한참 걸어. 그럼 또 다른 쪽이 아파. 그럼 다시 건너. 이걸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걸어다니지 말고 싶어. 허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 참 어떻게 가. 가뜩이나 이제 마음도 굴절되고 힘든데.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버는데? 6,400km에 대해서 10km야. 640분의 1이야. 소수로 계산해봐. 어휴, 하기 싫어. 그지? 엄청 작아. 그지? 100분의 1이면 0.01이야. 그보다 더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시. 그러면 얘는 F는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하자.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n이라고 써놨는데 지구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지구 반지름 변해 안 변해? 만력산수 변할까 안 변할까? 캐번디시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야. 이건 뉴턴이 한 게 아니고 캐번디시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했어. 화학자 쪽에서는 화학자라고 해. 얘기해줬지 이분. 물리학계에서 여태까지 물리학과 관계된 연구를 한 물리학자 중에 가장 부자. 이분이 어느 시절 분이냐면 라부아지에하고 동시대 분이야. 라부아지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 아빠 쪽으로 쭉 가면 왕의 아들이 있어. 공작이야, 공작. 근데 큰아들이 안 나서 공작 자기는 없어. 공작 집안이야. 그 다음에 엄마 쪽으로 쭉 가면 또 공작이야. 외할아버지까지 공작인데 외할아버지가 자식이 남자 자식이 없대. 다 이모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졌어. 여자들은 자기 안 못 물려봤거든. 남자들만 세습했거든. 그래갖고 엄청난 부자야. 재산이 공작이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찰스 황태자 있지. 영국의 황태자. 이 사람이 웨일즈의 공작이야. 웨일즈는 영연방의 나라지. 조그만 나라야. 영국도 연방 국가니까. 거기에 공작이야, 공작. 거기 왕이야, 한마디.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니? 세금만 받아봐, 그 시절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라부아제하고 친분은 없었는데 라부아제 비참하게 죽은 거 알지? 기요틴 당했어. 단두역. 세금 징수이야. 세금 이상한 세금 걷었거든. 팔이 출입세 묻었어 이분이.
그래갖고 목이 잘렸는데 이 목 잘리기 전에 이 캐본디시라는 분이 이 라부아제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엄청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못 살렸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부아제의 제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 라부아제하고 너무 친해갖고 그 혁명군 애들이 찾아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 거야. 그럼 얘를 구출해갖고 미국으로 보내줘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화학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오늘날에 듀뽕이라는 화학 회사가 있거든. 듀뽕이라는 회사가 있어. 거기 회장님이야. 듀뽕. 테팔 아니야? 듀뽕도 있어? 원래는 화학 회사야. 그래서 라부아 제자가 미국에서 대기업을 만듭니다. 자, 아무튼 캐본디시라는 분이 측정한 값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 값들 한 대 묶었어. 한 대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mg라고 쓰기로 하지. 여기서 g는 어떤 값이야? g는 얼 제곱분의 g 나지 m이 됐다. 선생님 이거 직접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지구질량 아는 사람이니? 나도 안 해요. 대신에 이건 이렇게 모르면 돼. 중력가 속도야 얼마야? 9.8m/s 제곱이거든. 이걸 미리 계산했더니 얼마 전에 시험 본 배웠잖아. 중력에 의한 운동을 하면 1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이게 가속도 개념이거든. 9.8m/s 제곱이라는 중력가 속도야. 지구 반지름 얼마인지 알지? 6,400km. 6,400km. 외우기 쉽잖아. 8의 제곱 곱하기 100m. 얼마 전에 되게 웃긴 계산법 나오던데. 25 곱하기 25를 하래. 625 알고 있지? 계산 희한하게 하는데 이거 두 개 곱한데 얼마지? 25지. 이거 두 개 곱한데 더하기 자기 자신. 45 곱하기 45 해봐봐. 45 곱하기 45 얼마니? 2025. 웃기지 않니? 신기하다.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던데? 맞아요. 안 되는 거. 14 곱하기 14 16 216 아니잖아. 네. 196이잖아. 그쵸. 뭐만 그 수의 우연을 두고 그냥 갖다 쓰는 것 같아. 몇 가지 이겠지. 자, 규칙성 나오는 거야. 법칙이 못 되지 그러니까 유튜브 나부랭이들이지. 너무 유튜브 믿지 마라. 어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빡친 적 있다. 얘기 안 해줬니? 토요일 날인가 수업 끝나고 토요일에 택시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기사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지금 북한 큰일 났대. 네? 왜요? 뉴스를 못 봤으니까. 중국군 애들이 군군이 훈련하다가 실수해갖고 평양에다 미사일 쏘갖고 80명이 뭐 넘게 죽고 얼마 다쳤는지 다 모르는데 네? 들어보질 못했는데 그래갖고 북한 난리 났대. 그날따라 또 인터넷이 또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이. 뜨문뜨문 또 엄청나게 느리겠다. 그걸 감수하고 계속 봤어. 찾아봤더니 뻥이래. 어떤 한 새끼가 딱 주장을 했대. 뉴스가 아니잖아. 네. 사람들이 그런 걸 사실을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 정치하는 쪽 애들은 더 심하지. 이쪽 저쪽이 다 불화가고 있는 거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지. 뉴스는 뉴스 시간에만 봐야 돼. 쓸데없는 거. 뉴스 항상 보고 싶으면 마이크를 보면 되지. 24시간 뉴스잖아. 자, 그래서 얘는 요 두 개의 곱이 이거라는 사실, 두 개의 곱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요게 6,400km 외우기 쉬우니까. 지금 반지름 얼마래? 6,400km야. 더 정확히는 극반지름 6,378km, 적도 반지름 6,378km, 극반지름 6,357km야. 자, 비웃어.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건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건 진짜 어떻게 기억해 그거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중력을 얘기했답니다. 책 얘기로 한번 정리해 볼게. 지구상의 중력장을 그래서 여기 중력장이라는 표현 나왔지? 중력장이라는 엄밀한 의미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력은 거리가 무한대인 곳까지 작용하거든. 그래서 이곳을 다 중력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중력장의 운동이다라고 하면 중력이 중력과 속도 g를 9.8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한대. 그래서 높이를 약 10km까지 제한시키는 문제들도 있어. 책들도 있어. 자, 지구상의 물체는 만력 외에도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 이거 나중에 중력 만력을 배울 때 새로 할 거야. 엄밀하게. 자,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와 지구 타원체에 의한. 지구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길지. 22km가 더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 타원체에 의한 반지름의 변화 그리고 지구 내부의 물질의 불균일성에 의해서 밀도 변화에 의해 지구 중력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지구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 이게 가장 커. 가장 크지만 중력의 약 300분의 1이야. 300분의 1이면 0.004가 돼버리거든.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시 가능해. 자, 그래서 무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반지름의 변화에 의해서. 지구 반지름의 변화에서 극에서의 중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이 있어. 그래서 밀도가 큰 녀석이 근처에 있으면 중력이 크게 나타나고, 밀도가 작은 녀석도 위주로 있으면 중력이 작게 나타나는 부분적인 변화도 있다. 이 변화 이용해서 우리는 자원 탐사에 씁니다. 중력이 어디 갔더니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지구의 평균 밀도보다 훨씬 더 크다면 금속일 가능성이 있지. 그 중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밀도가 얼마쯤 됐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 그럼 어떤 물질이다 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캐내면 금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평균 밀도보다 조금 더 작다. 유추해 보니까 액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질 구조하고 연계해서 조사해 보면 석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인 거 아세요? 세계 140 몇 번째 산유국이야. 148번째 산유국인가? 산유국이야. 왜 산유국인지 아니? 전쟁이 있을 울산 앞바다에 가시면요, 그 경상남도 앞바다 쪽 가면은 거기에서 소량의 석유하고요,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매장량이 너무 조금이라서 경제성이 없대요. 천연가스 일부는 채굴해서 쓰나 봐. 순도가 굉장히 좋다는데 아무튼 산유국입니다. 오페크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 안 시켜주지.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의 효과는 매우 작다라고 해요. 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이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효과인데, 이 크기가 최대인 적도에서의 효과는 만유력의 약 300분의 1, 0.4%니까 0.004가 되는 거지, 그지? 0.4% 정도라고 합니다. 지구 중력은 거의 만유력 크기와 같다라고 놓고 씁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자, 중력과 속도, 지금 한 얘기지? 중력과 속도는 측정한 장소에 따라 다르다. 자, 하지만 평균 9.8m/s라고 한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장의 세기가 거의 일정하다고 취급하고, 중력장에서의 물체 운동은 가속도가 g인 분가속도 운동이라고 취급해주는 경향이 있다. 자, 중력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태양이나 달과 같은 모든 천체에서도 나타나며, 달에서의 중력장의 세기는 지구에서의 6분의 1이라고 한다. 달은 지구 제양의 약 80분의 1,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가 돼. 1700km 정도가 되지, 반지름이. 자, 그래서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돼서 중력이 약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계산하면은 5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살펴볼까? 달에서의 중력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 자, 어떤 경우는
우리 피곤하구나. 지구의 질량의 80분의 1이야. 자, 1대1이고. 자, 그리고 얘는 다른 핵이 없지. 철이나 니켈이 없어. 암석질로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질량이 상당히 작아. 크기에 비해서. 자, 반지름이 지구의 4분의 1배. 이 별에서의 중력가속도야. 얼마일까요? 중학교 1학년 가르쳐주면 참 좋아하는 문제지. 얼마일까요? 누가 알고 있어? 질문하다 누구야? 동근이가 했어? 승용이? 승용 목소리 나는데? 동근이? 5분을 계산해서 벌써? 아, 내가 아까 5분의 1이라고 그랬구나. 그거 뭐가 아니면 계산해. 그냥 4분의 1배 저희 분모가 있으니까 지금 16배 되는 거 자, 지구는 G야. 올 제곱분의 Gn인데 G는 쓸 필요 없겠지? 자, 얘는 G'인데 얘는 지구 질량의 얼마가 됩니까? 지구 반지름의 4분의 1배가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80분의 1 라지 m이 되겠대. 따라서 G'이라고 하는 것은 80분의 16G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 5분의 G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반지름과 질량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 중력가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력가속도를 이론 형태로 비교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중력은 기본 힘들 중 상대적 크기가 가장 작다. 그리고 핵자들이나 쿼크 사이에서도 거의 관측되지 않지만 태양계나 은하계의 운동과 같은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쉽게 관찰될 수 있다. 나사에서 몇 년 전에 발표했는데 은하계와 은하계가 충돌하는 사진. 아주 먼 우주까지 보다 보니까 은하계와 은하계가 충돌을 해. 대박. 어떻게 충돌할까? 막 섞일까 두 개가?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잖아.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이면 중력의 교란 상태가 올 거거든. 그 은하계에는 생명이 얼마나 많이 살까? 우리 은하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보여지잖아. 그치? 생존 구역이라는 게 있어. 중심의 항성과 태양과 같은 항성과 주변의 항성의 크기를 고려해갖고 주변에 어느 특정한 거리에 온도가 생명이 살 수 있는 온도를 형성하는 영역들이 있거든. 그래서 생존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존 구역이 여러 개 있거든. 생존 구역에 있는 별이 여러 개 있어. 만약에 거기로 우주선을 보낸다면 외계인과 만나볼지도 몰라.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별도 지금 3만 광년이니까 5만 광년이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멀단 말이야. 지금 하나 가고 있지. 보이저 2호가 가고 있어. 보이저 1호는 주로 목성 탐사 그리고 토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를 했어. 근데 토성 탐사까지 끝냈는데 아직도 사가 있네? 매칭이네. 그러면 천왕성, 향성, 명왕성도 보자. 그때 당시는 명왕성도 태양계의 행성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지금은 외수 행성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명왕성까지 관찰하자고 명왕성 인근 사진까지 찍었어. 그거 꽤 오래 전이야. 명왕성 찍은 것도 굉장히 오래 전이야. 그래놓고 아직도 연료가 아니고 그 전기가 남았어. 소형 원자로 갖고 진행하고 있거든. 전기가 아직도 생산되네. 그러면 카이퍼 벨트도 못 가?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 외곽 지역인데 거기에서 별이 만들어진다라는 설이 있지. 외수행성들이 잔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카이퍼 벨트까지 갔어. 아직도 살아있네. 근데 보이저 1호는 애초에 처음부터 통제가 안 됐어. 안 돼갖고 보이저 1호 쏘고 얼마 있다가 작동은 하는데
뭐 수신이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고장 났다는 걸 직감하고 바로 쐈어.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보이저 1호가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관측 결과 몇 년 전에 태양계 밖으로 나갔어. 나가면 뭐해? 정보를 안 보내주는데. 그런데 보이저 2호는 계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지. 벗어나는 자료를 지구로 보내줬어.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니? 위치가 태양계의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양성자 수가 증가했대요. 우주 공간에. 그럼 빅뱅 이론을 한번 생각해봐. 빅뱅 조금만 돼서 우주 터졌지. 터지고 입자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양성자 처음에 코크들이 날아가다 바로 중성자 양성자 형성했거든. 얘네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꽉 채워졌지. 전자까지 채워져가 그래갖고 빛이 지나오지 못하는 캄캄한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빅뱅은 38만 년 만에 얘네들이 전자를 흡수해서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해. 예? 그런데 아직도 양성자가 밖에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사실이지. 양이 엄청나게 많아. 태양에 그 정도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없다.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중력을 작용하지 못 받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직도 자유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녀석들도 있구나. 지금 날아가는데 얼마 정도 빠르게 가냐면 빛의 속도에 약 거의 5분의 3, 4 정도로 날아가는 것 같아. 행성을 이용해서 계속 가속 운동을 했어. 행성을 이용해서 가속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상당히 빨라져서 열심히 날아가는데 지금 얘를 최대한 정보를 짜내기 위해서 전력을 최소화시켰대. 얘가 가면서 오는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하루에 1리터인데 된가? 정보가. 70년대 마이 기술이라. 지금 발달한 기술을 보내면 모르지. 배터리 수명도 어마어마한 거 저장해갖고 넣어주지.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갈지도 모르지. 또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어마어마하잖아. 우주의 사진을 척척척 찍어 다 보내주겠지. 혹시 알아 그 사진 중에 하나 외계인이 보고 있을지. 그래서 대박인 거야. 조만간에 선생님 살아생전은 좀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 살아생전에는 외계인하고 교류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이미 외계인이 와 있는지도 몰라. 집에 가서 휴식할 때 딱딱딱딱 열리고 막 외계인이 내려가는 거지. 오늘은 로버트가 말을 잘 안 들었어 이러면서 떼찌 해줘야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편 중력은 기본적인 힘들 중에 상대적 크기가 가장 작아. 전체 크기가 가장 작아. 가장 강한 건 핵력이거든. 핵력을 1이라고 한다면, 강핵력을 1이라고 한다면 마율력은 옛날 책은 10-38승, 요즘 나온 책은 10-39승. 그래서 바뀌어나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힘이 작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자. 핵자들이나 흙들 사이에서는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 자, 하지만 태양계나 은하계의 운동과 같이 거시적인 세계에서 쉽게 관찰이 되어지며, 자, 힘이 작용하는 범위 또한 무한대인 영역까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들은 많이 잘 썼어? 다음 주까지가 마감이 되면 몰라? 자소서 마감이 다음 주까지지 제출이 몰라? 더 있어? 어디다 대충? 뭐야? 그거 9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학원에나 제출 마감이야? 네. 한번 가서 다음 주에 과거 선배들 땅에 빠지는 선생님 오전에 나온 한 바퀴 돌아볼 계획이야. 개똥같이 쓴 사람 욕해줘야지. 말도 안 되게 쓴 사람 되게 많은데 작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써가지고 선생님들이 골탕 먹었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틀린 얘기를 뭐 사실인 것처럼 써가지고. 그다음에 작년 선배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활동 거의 안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학 활동 한 내용들이 대부분 뻥이야. 안 하고 한 것처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면접 대비하면서 처음 야, 너 이거 맞아? 딱 보는 선생님들은 그게 뻥인지 아닌지 아는 말이야. 할 수 있는 실험인지 아닌지 마치 한 것처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아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 자소서에다 과학 활동 뻥친 사람 손들어. 자소 뻥친 사람. 실제 했던 활동들이야? 승용이 뭐뭐 썼어? 아, 승용이는 최근에 와서 모르는구나. 대기 뭐뭐 썼어? 갈륨이랑 녹조랑 그 뭐야 소화제 썼어요. 갈륨? 네. 갈륨은 왜? 갈륨 침투 현상 그거 썼어요. 갈륨이 침투해? 네. 어디로? 액체 상태일 때 그 활동성이 높으니까 침투해서 어디로 침투해? 다른 금속이요. 어? 다른 금속. 그래? 어떻게 침투하지? 활동성이 높아가지고 그 분자 그 뭐야 그 입자 사이로 들어가서 그 입자 구조를 파괴해가지고 부식해. 부식시키는 거야? 그 저희 음각 적시를 해가지고 그거 부식시켜서. 그럼 갈륨이 밑으로 흘러나와? 아니요. 투과한다며. 투과가 아니라 살짝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도 다 갈 데 없으면 바닥에 나오겠지. 그대로 매직인데? 그 다음에 또 소화제랑 녹조. 소화제? 네. 소화제 뭐? 소화제 배화제 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그 녹말이랑 지방이랑 단백질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온도랑 pH 그랬더니 주로 어떤 소화 요소가 관계되지? 누구를 소화시켰지? 주로? 다 골고루 소화시켜요. 진짜? 상당히 좋은 소화제구나. 너무 무서워. 그 다음에 또 네. 녹조 제거하는 장치요. 녹두? 녹조요. 녹조? 네. 어떻게 보완해서 녹조 제거하는 장치를? 그러니까 녹조를 제거하는 게 일단 과산화수소를 녹조에다 넣어. 아니 녹조가 왜 생겨? 녹조가 생기는 게 그 뭐야 녹조를 그 뭐야 걔네가 증식하면서 왜 증식하냐고. 무서워. 왜 많아져? 광합성을 하면서 지들끼리. 그럼 항상 녹조가 있는 거야? 항상 녹조가 있는 거야? 그 강이나 바다에 남조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걔네가 증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녹조가. 아니 왜 증식하냐고 남자들이. 물에 흐르는 게 없고 따뜻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따뜻하다고 다 생겨? 죄송해요. 녹조는 호기성이니 현기성이니? 남자들이 모르겠어. 호기성이야? 그러면 수중 오염 안 시키겠네. 녹조는 호기성이면? 광합성에 자꾸 산소 공급해줄 거 아니야. 물속을 유리하게 해주겠네? 아니요, 그 위에 표면에서 그 아래 안으로 햇빛 차단도 하고 그래, 산소도 차단하고. 근데 걔들이 산소를 생성해 주잖아. 광합성한테. 그럼 수중에 산소 공급해 줄 거 아니야. 호흡도 하니까. 호흡도 많이 하니까. 광합성은 더 많이 하겠지. 그럼 멀쩡한 물엔 녹조가 안 생기는 거야? 항상? 녹조 생긴 데만 생기는 거야? 대답해봐. 어떻게 준비되는지 알겠지? 네. 네. 이해? 네. 그냥 대충 말만 듣고도 선생님 다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야.
근데 하물며 과학고 선생님들은 니네 거 읽어보고 와. 2단계 면접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딱 보고 그냥 즉석에서 하는 질문은 없어. 미리 너네들 하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셔. 입학과 관계자 선생님들, 면접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 하셔. 아예 1년 동안 내내. 그래서 너네 원서가 들어오면 그 원서하고 자소서 그 다음에 생기부를 보고 질문을 다 일일이 만들어서 질문지를 만들어요. 즉석적인 질문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거의 다 준비된 질문을 주실 거예요. 얼마큼 치밀하게 보시는지 알겠니? 선생님 얘기만 듣고도 물어본단 말이야. 보면 좀 엉뚱하게 썼다? 좀 부족한데? 그럼 계속 그런 질문한단 말이야. 그걸 다 쳐갖고 그럼 너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소서에 요만큼 득음이 있으면 안 돼. 알겠니? 그렇게 해서 가니까 장문에서 면접 들어가고 하면 거의 다 붙지. 거의 다 붙지. 면접 단계에서 떨어지는 애들 거의 없단 말이야. 진짜 준비 철저하게 해. 농담 아니야. 일 하나도 없잖아 저 새끼. 자 그러면 승균이 뭐 썼어? 안 썼어? 인문계 갈 거야? 왜? 과거 싶은 생각 별로 없어? 인문계 학교 가고 용이 되겠다고? 뱀 대가리? 꿈이 과학 쪽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왜 써본지 그랬어? 왜 써본지 가고? 네, 수업 써보라고. 가면 잘할 것 같은데? 게으르면 안 피잖아. 응? 이미지가 너무 좋구나. 그래도 성실한 편 아니야? 내가 볼 땐 좀 성실한 편인데 승규. 시키는 건 그래도 하는 편인데 시키는 것만 해도 땡이야. 중간 이상은 한단 말이야. 진과인과 모두가 32등 안에 40% 안에 조기 진학까지 다 하잖아. 카이스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42등 안에 설마 못 들겠니? 32등이야. 미안해. 40%보다 32등 안에 설마 못 들겠니? 못 들더라. 열심히 하자. 자, 전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얘는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이야. 처음부터 전기력과 자기력은 따로따로 발견되고 따로따로 연구되었어. 근데 1800년대 맥스웰이라는 분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와 자기를 한데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원인이 같은 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장은 자기장 때문에 생기고 자기장은 전기장 때문에 생기게 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관계로부터 같은 힘이다라는 걸 밝혀내게 됐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겁니까? 이걸 살펴봅니다. 정전기력이라는 힘을 살펴볼 거야. 멈춰져 있는 상태의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하죠. 자, 이런 힘을 얘기하는데, 자, 이 힘이 쿨롱 힘이라고 불러주기도 해요. 또 아까 특강 들은 사람들 알 텐데 쿨롱 힘 했지?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만력이라는 식을 봤잖아.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될 거야. 자, 전하를 띈 입자들 사이에는 전하량의 공유비례 전하량의 공유비례하고 거리의
이 힘을 쿨롱 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자, 살펴보니까 여기 전하량이 Q1인 입자가 있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Q2인 입자가 있다. 두 입자는 서로가 당기면 같이 당기고 서로가 밀어내면 같이 밀어내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때 전하의 양과 거리가 같다면 얘네들의 힘은 모두 다 같더라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때 나타나는 힘이 쿨롱 힘인데 이 힘은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비슷하다 진짜 그치? 상당히 비슷하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요소들의 곱에 비례하는 거야. 완료 법칙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K는 쿨롱 상수라고 해. 비례상수로서 쿨롱 상수라고 얘기하고 이 K 값은 이런 값을 갖게 돼.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우면 재밌어. 왜? 은하철도 999거든. 오케이? 70년대 때는 어떻게 외웠는지 아니? 푸푸푸 라고 외웠어. 오케이? 그래서 전기력은 푸푸푸 요즘은 푸푸 하세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푸푸밥솥 훨씬 더 잘하지 한국말. 그지?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하였습니다. 증기 배출을 시작합니다. 오, 말 참 잘해. 자, 그러면 이때 이 K 값을 과거에 가시면 이런 형태로 배울 수도 있어요. 얘는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이라고 써요. 여기서 이필론 제로라는 녀석을 우리는 진공 중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자, 얘는 진공 중에서 아까 마지막 말만 했던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뭐라고? 유전 분극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야 부도체에서 절연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값은 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럼 제곱 퍼 뉴턴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 굳이 외운다면 제로 외우지 말고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외우면 편리해. 값은 똑같아. 단위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런 결과들을 갖고 있다라는데 이런 함수값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쓸 때마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 형태는 많이 쓰이니까 잘 봐주셔야 돼. 인곽 같은 인곽지역 인곽 쓴 사람 누구니? 인곽 쓴 사람. 진곽에서 진곽의 사자가 되겠다는 얘기야? 신진이 이거 썼을 거예요. 승진 인곽 쓴다고? 승진이 바보야. 선생님 속색일 것 같은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럴 거 아니야.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오고 왠지 그럴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이런 힘들이라고 하는데 책으로 맞아 정리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더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전자기력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정지하고 있는 전하들 사이에는 전기력만 작용하고 운동하는 전하들 사이에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다 나타난다. 전기력과 자기력을 포함한 모든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한다. 자, 정전기력, 쿨롱 힘이라고 하는데 정지한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전기력이라 한다. 같은 종류의 전압기는 서로 밀어내고, 자, 다른 종류의 전압기는 서로 당기는데 이걸 힘의 부호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자, 이쪽에 보니까 Q1이 있고요, Q2가 있고요, 자, 그리고 F가 있어요. 얘가 플러스래. 모두 다 플러스야. 그럼 곱하는 거잖아, 그치? 식에서. 그럼 F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면 곱이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야. 힘에서의 부호는 방향이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이렇게 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 표현은 플러스 플러스면 밀어낸다는 뜻이야. 총력이야.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물체는 마이너스 방향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양쪽으로 밀어나니까. 이해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이쪽 방향이 아니고 당긴다야. 이해해?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인력이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압 길이는 밀어내는 힘, 다른 종류의 전압 길이는 당기는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쿨롬 법칙. 전하를 띠는 물체들 사이에서는 전하량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과 밀한 힘이 작용하는 힘을 쿨롬 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자. 전자기력은 중력과 함께 먼 거리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력과 함께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전자기력은 강한 냉력 다음으로 상대적 크기가 크다. 강한 냉력이 1이라고 한다면 얘는 100분의 1이야.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자, 전자기력은 자, 전자들을 원자에 결합시키는데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 우리 원자라는 걸 보면 중심에 뭐가 있지? 원자 핵들이 존재하잖아. 원자 핵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전자가 있어. 이 전자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이 힘은 어떻게 해줘? 얘를 안쪽으로 당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두 개가 와서 충돌하면서 원자를 구성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전자는 자연의 법칙상 이렇게 하고 있어. 얘는 접선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자, 이 힘은 운동 방향에 수직하게 나타난 힘이야. 이 전자기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을 중심으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해해?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지? 원 운동하면서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라는 것을 형성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누구다? 전기력이다. 쿨롬 힘이라고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어. 물질들이 결합은 세 종류의 결합이 있어. 첫 번째, 금속원소, 금속원소의 결합은 금속 결합. 자,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승용이하고 같은 시야. 승용이 무슨 시지? 이승용이라고? 이 시야. 2로 시작하는 결합이야. 이온 결합.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고 하지. 그치? 자, 이때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있어. 하나를 잃어버리지. 얘는 3주기 첫 번째 원소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되면은 이 주기 가장 끝에 있는 누구?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아져.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염소 원자가 있어. 염소 이온이 있어. 염소 이온은 자, 얘는 원자 번호 17번이야. 자, 그래서 얘는 자, 주변에 전자 7개 갖고 있는데 하나를 맞아 채워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돼. 누구의 크기가 더 클까? 크게 더 크겠을까? 염화 이온의 크기가 더 크겠지. 원자일 때는 누가 크기가 더 클까? 원자일 때는? 같은 주기의 원자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당연한 결과야. 보면 원자 핵은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는 데 따라 양성자 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앙에 가는 플러스 전하가 세죠. 커진단 말이야. 반면에 전자들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지네끼리. 그러다 보니까 당기는 힘이 어때? 점점점 많아질수록 커지겠지. 쪼그라드는 거야. 작아져.
작아지다가 18조 원소가 되면서 전자 배치에 전자가 꽉 차면 어떤 일이 생기지? 전자 간의 반발력이 또 커져. 그래서 갑자기 사이즈가 팍 커져. 18조 원소들은 같은 중에서 크기가 가장 커. 얘 껍데기 하나 증가하는 순간.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 여기도 무슨 힘이 작용했니? 전자기력이 작용했네. 그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이 이온과 이온 사이에서도 어떤 힘이 작용했지? 전자기력이 작용했지. 전기력이 작용했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있어. 수소 전자 몇 개를 갖고 있니? 하나. 여기 플로린이 있어. 전자 몇 개 갖고 있니? 9개요. 9개? 에이, 7개를 갖고 있지. 자, 이렇게 갖고 있어서 얘는 전자를 하나 빌려주고 얘도 빌려준단 말이야. 서로 부족한 걸 줘도 수소는 전자 2개를 가져야 안정해져. 플로린은 최각 전자 8개를 갖고 있어야 안정해져. 안정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전자를 빌려주면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를 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어떤 애들, 이런 애들 있지. 너 참 팬 이쁘구나. 나랑 같이 써. 해놓고 안 주고 지가 쓰는 거야. 나름이 공유인데 뺏겨버렸네. 누구한테? 박순기가 그래? 걔가 공유자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가지려는 그 능력이 2.1 정도가 되는데 숫자로 표현해. 0.5부터 4.0까지 표시하고 있어. 얘는 4.0을 갖고 있어. 이 숫자가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큰 거야. 박송이 가져간 거야. 눈 뜨고 배워갔네? 눈 뜨고 배워갔어. 그럼 얘는 무슨 성질이 강해? 이거 공유전자성을 당기는 것도 원자 핵 때문에 당겨진다. 전자기력 때문에.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말이야. 이때 자, 이쪽은 전자를 뺏겼네. 그럼 무슨 성질이 강해져? 플러스 성질이 강해져. 이쪽은 전자를 얻은 거지. 무슨 성질이 강해져?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져. 그래서 얘는 원자, 이런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된 거야. 극성 분자가 됐지. 극성 결합의 극성 분자가 돼버린 거야. 이해해? 그래서 화학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이런 힘들이 다 전자기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그 밖에 이런 특징이 있다. 자석으로 못을 끌어당기는 자기력, 마찰력, 수직항력, 접촉력, 끓임항력인데 끓임항력은 그냥 일반적인 저항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장력, 탄성력 등 중력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힘들이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에 의한 힘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핵력부터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내용들은 죄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크, 힘의 평형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구리가 올 거예요. 약간 힘들 겁니다. 지금 바뀐 교과에서 물리 2에 나옵니다.